어젯밤 또다시 전력 생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우리 화력발전소 사람들은 집에도 가지 않고 밤새 괴로워했습니다. 예. 물론 25만 킬로와트를 다 내지 못해서 연대 기업소들의 생산에 지장을 준 것은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영산탄광 지배인 동무, 지배인 동무도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아까 차에서 내릴 때 그래도 난 정말 우리 때문에 안 됐습니다. 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웃으면서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 때 난 괴로울 때 우는 것은 성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기쁠 때 우는 게 진짜 사나이지. 뭐요? 그러니까 기사장 동무, 5대의 발전기가 다 제 능력을 내자면 하루에 2,000톤의 석탄을 더 넣어야 한다는 거겠죠? 예, 최소한. 그건 어쨌든 국내 연료인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유는 어떻게 한다? 책임비서 동무, 석탄 문제만 풀린다면 중유는 전력공업부에서 추가 배정을 받자고 합니다. 추가 배정? 아니, 그건 당의 방침과 어긋나오. 수입 연료를 최대한 줄이라는데 더 요구하다니. 오히려 30% 이상 줄여야 하오. 계속하오. 예. 여러 말 할 것 없이 영산탄광에서 1개월 안으로 매일 2,000톤의 석탄을 더 밀어넣지 않으면 우리로서도 결정적인 대책을 취하겠다는 걸 결정서에 박아주기 바랍니다. 예. 그거 너무 위협적으로 말하지 마오. 나도 집행위원회 앞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탄광을 잘 도와주시오. 도와달라고 해서 빵떡이나 국수 같은 걸 해서 안양네들이 이고 오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도와달라는 게입니다. 진짜로. 이게 다입니다. 동무들, 지금 전당 전국이 80년대 속도 창조에 들끓고 있는 때 우리는 또다시 당에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어떤 조건을 앞세우면서 당의 요구를 단 하루라도 지연시킨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절대성 무조건성의 구호를 간 곳마다 내걸었습니까? 군당위원회는 현실 속에서 바로 이 대답을 찾자는 겁니다. 우선 발전소에 나가 중유 문제부터 풀고 탄부들과 의논을 해서 2,000톤의 석탄도 생산하자는 겁니다. 이만합시다. 얘 누구냐? 복철이냐? 제 차석빈이 얼시다. 아니 이거 옛날 우리 공장 당비서가 아닌가? 예, 그새 편안하셨습니까? 아, 요샌 편하질 못하네. 예? 자, 이리 앉게. 예. 그런데 책임비서의 어깨가 그렇게 푹 꺼져서 되겠나? 어깨가 안 처지게 되었습니까? 당에선 25만 킬로와트를 정상화하라는 건데 우린 겨우 20만으로 만족을 하고 있으니 이거 야단이 아닙니까? 야단은 실질적 야단이세. 아버님, 그새 뭘 좀 생각한 게 없습니까? 생각? 예. 난 작년부터 그런 생각 안 하기로 작정했네. 예? 아니 왜요? 간부들이 내려올 적마다 이 최간배가 오랜 보이라공이라고 의견을 묻길래 몇 번 얘기해 주었더니 여기 간부들이 노망을 하고 주책머리가 없어 하더군. 그래 아예 입을 봉했다니. 아버님. 글쎄 난 입을 봉했다니까. 참, 아버님, 그새 손녀는 시집을 갔다죠? 그럼 그년이 시집을 가더니 지서방밖에 몰라. 그러니 퍽 적적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잔등이나 긁어줄 놓진 않아 어쩌다가 그만뒀네. 책임 비서도 웃는군. 이젠 때가 지났지. 한 10년만 젊었어도 매련을 버는 건데. 아버님. 참 즐기기도 하다. 자, 아버님. 그래, 꼭 내 의향을 듣고 싶은가? 예, 아버님이
어디 군당 책임 비서라고 생각을 하고 좀 풀방돌 궁량해 보십시오. 뭐? 내가 군당 책임비서라 하고? 예. 책임비서라. 당적 분공인가? 그러면요. 당적 분공이라. 저 아버님. 아니 여기 와 있는 걸. 마당에 차가 서 있길래. 그래? 갑시다. 가게요.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그럼 또 보세. 자네도 참 그 노망하는 영감한테서 뭘 들을 게 있겠다고 떡 마주 앉아서. 기사장 자넨 옛날 최아바의 견습공이 아니었던가? 야 20년 전이지. 그래. 군당 책임서도 속이 타서 나왔겠지만 생산 문제는 내가 직접 전력공업부와 상론해서 풀 테니 군당에서 너무 걱정 말게. 왜 간섭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특급기 없어해. 원 무슨 소릴. 군당에서 지방산업 공장들만 볼래도 아름찰 테니 그러지. 솔직히 전력 생산 문제는 늘 첨예하네. 너무 깊이 개입했다가는 아주 빠져버릴 수가 있어. 어느 당일꾼 하나가 전문도 아닌 기술 문제에 아주 깊이 끼어들었다가 큰 과오를 범하고 종식 이렇게 됐다더군. 참 여보게. 응? 우리 조카애가 제대돼서 왔네. 응. 수영이한테서 들었겠지. 원철이가 보고 싶구만. 여보게 심중이 의논할 문제가 있어. 뭔데? 원철이 그 녀석이 탄광일 가겠대. 응? 그러면 자네네 수영이도 따라가야 하지 않겠나? 이것 보게. 수영이야 외딸인데 데리고 있어야지. 원철이 읍에 떨고 들어가세. 읍에? 아니, 원철이가 탄광에 자진했다면 그 결심을 막을 필요 없어. 우린 탄광을 진짜로 도와줘야 해. 진심으로.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정식 인사산 말이지. 몰라요. 그저 아침에 엄마더러 아들 하나 버렸어 하시더니 동물을 데리고 집으로 오랬어요. 그래? 좋아. 아버지가 오시네. 아니, 이게 우리 원철이가 아닌가? 예. 안녕하십니까, 책임비서 동지. 원철이. 어디 보자. 아주 어저대졌구만. 자, 앉자고. 예. 자, 어서. 어때? 좋습니다. 뭐? 왔어? 어디 좀? 어머니, 좀 참아요. 지금 책임비서 동지가 다 마시는데 여건 그죠? 야, 용산 탄광으로 갈 결심이란 말이지. 예. 조선에서 떠나올 때부터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탄광일은 힘들어. 전 편안한 생활은 질색입니다. 여기서 멀지. 백리길이니까. 예, 압니다. 전 거기 가서 영산에다 영원히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기어이 가겠단 말이지. 예. 좋아. 자네는 군사복무를 헛하지 않았어. 예. 원철이. 당에선 옥천강 발전소에서 전력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데 대해 대단히 걱정하고 있네. 그런데 그 중요한 원인이 하나가 용산 탄광에서 석탄을 제대로 못 대주기 때문이야. 예, 저도 들었습니다. 원철이, 우린 당원이지. 당원이 어떻게 당에서 준 과업을 수행 못하고 단 한순간이라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밥을 입에 넣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고 자리에 누워도 잠을 못 자네. 탄광에서 기뻐할 거야. 우린 그새 탄광을 잘 돕지 못했어. 꼭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좋아. 자넨 참 좋은 청년이야. 응? 우리 일을 잘 해보자고. 탄광 가는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답답하게 그러는만 내 처소를 떠나올 때 중대 전녀들 앞에서 맹세했다질 않아. 그 동무들이 어떻게 알아요? 뭐? 모른다고 제 양심에 속이겠어? 이봐, 병사의 맹세는 조국과한 맹세고 혁명에 바친 숭고한 맹세야. 그런데 내가 그걸 더럽히다니. 왜? 탄광에 가기 싫어? 집안일이 걱정돼서 그래요. 가면 아주 가야 되잖아요. 그건 다 구실이야. 예. 뭐라고요? 정 싫다면 할 수 없지. 원철동무. 원철동무. 내 분공을 받고 운탄, 하차, 타빙 직장 몽땅 다니면서 내가 책임 비서라고 생각하고 당장 걸린 중위와 탄을 풀자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어디 서슴지 말고 말해보게. 했더니 운탄 직장 녀석들은 할아버지가 무슨 책임 비서예요? 이러질 않겠나? 그건 그렇고 운탄 직장 녀석들이 내놓은 소견이라는 게 노력을 한 300명 뚝 뛰어서 탄광에 가서 탄을 캐자는 거야. 탄광이에요? 어. 아니 그럼 전기는 누가 생산하고요? 나도 틀린 생각이라고는 했네만 탄이 문제야. 이제 한 달 내로 저축탄까지 빡빡 긁어댈 판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뭐 수스런 의견이라는 게 그게 다네. 거긴 뭐 생뚱한 소리가 나오겠나? 기사장 우필이도 생각 못하는 거. 아니 왜요? 기사장이 생각 못하는 걸 노동자들은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우필이 그 녀석은 쩍하면 동문애들이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 해본 거요 하고 나니까 난 그만 가보겠네. 아, 가시다니요. 더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님, 이 모자. 응? 가만히. 아버님, 이 모자를 쓰십시오. 아니. 글쎄 이걸 쓰십시오. 이거 쓰면 진짜 책임있으로 하지 않겠나? 글쎄 쓰시라는데도. 자, 그럼. 아차, 이런 정신 봤나? 장가 가면서 뭘 띄워놓고 간다더니. 예? 그것이 그 태성무기 있지? 태성무기요. 이거 잘한다는 녀석 있지 않아? 쌍두예비. 예, 공무동력의 태동무. 오르이. 지금은 열직장에 와 있어. 소주원의 말이 뭐 좋은 거를 100가지나 적은 게 있대요 하길래 내 집에까지 찾아갔더니 벌컥 성을 내지 않겠나? 원 성민은 개첩 아니야. 아니, 왜 성을 냅니까? 그럴 연고가 있긴 해. 작년인가 검열사고 봤을 때 우필기사장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두고두고 그러렁거리네. 요즘은 완전히 개와 고양이세. 예. 태성무. 아니. 자, 타십시오. 참 여보게. 기사장한테는 태성무기 얘기를 내가 했다고 아예 말게. 예, 예. 아버지. 너 왔니? 시원하게 공원으로 나가자. 네. 아버지. 전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제 개인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청을 드린 일은 한 번도 없죠? 그건 당일군 가정의 가풍이다. 예. 아버지가 좀 말해주세요. 네? 아니, 원철인 당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알고 그걸 풀러가는 거다. 군당 책임 비서인 내가 어떻게 그 길을 막겠니?
아니, 그럼 아버진 그래. 어려운 부탁이라는 게 그게 다냐? 응? 예, 다예요. 그럼 전 가보겠어요. 수영아, 얘기나 좀 하다 가렴. 얘야. 사내가 왜 그리 나약해? 삼촌, 제발 가만둬. 가슴이 터져서 못 견디겠어. 수여이는 자식된 도리를 지킬 줄 아는 훌륭한 처녀다. 책임비서의 가정에서 그 애는 행복의 전부야. 그런데 네가 그 애를 부모의 슬하에서 뭉툭 빼가겠다니 어디 옳은 행동이냐? 아,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네가 양보해라. 양보하라고요? 뭘 양보하란 말입니까? 한갓 처녀 때문에 경사의 양심을 쳐버리란 말이요? 예? 뭐? 난 책임비서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 사람이 원칙 하나만으로는 못 살아. 인간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야. 원철아, 이 삼촌의 간절한 부탁이다. 책임비서 동무를 위해서 네가 읍에 떨어져라. 삼촌, 아, 오늘은 솔직히 말하자. 수연이 아버지는 전쟁 때 내 생명의 은인이다. 예? 그게 정말입니까? 아, 수연이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난 벌써 전쟁 때 이 세상에서 없어졌을 몸이야. 나도 내 심정을 안다. 그러나 너도 사람이니 사람으로서 은혜를 갖고 싶어하는 이 삼촌의 심정을 모르지는 않겠지. 삼촌, 아, 이제 수연이가 그 집에서 나가면 누가 수연이처럼 책임비서 동무를 돌보겠느냐. 요새 책임비서 동무가 자주 약을 먹는 게 난 가슴에 걸린다. 통 제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니 참. 잘 생각해 봐라. 야, 뭐래? 야, 우리 집애인이 몸이 이렇구만. 그래? 그렇지. 야, 원철이. 그 우리 사단장 동지 같잖아? 야, 동무는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전에 만나봤나? 야, 그 전에 아버지가 뭘 한다고? 아, 그 별걸 다 묻는 건. 지배인 노무가 진짜로 도와달라기에 우리는 훌륭한 제대군인들을 한 명도 떼지 않고 그대로 다 탄과해줬어. 자, 그래, 흡족하오? 예, 만족합니다. 그런데 지배인 노무, 그 이 전터는 언제부터 보내주겠어? 예? 왜, 자신 없어? 사실 책임비서 동지 현재 능력으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다고요? 예, 그래서 책임비서 동지만 협력해 주신다면 연산 한 20만 톤 능력의 새로운 탄경 하나를 더 개설할까 합니다. 신설갱을요? 예, 아니, 노력과 자제는 어디서 받고요? 혹시 국가에 손을 내밀자는 건 아니겠죠? 책임비서 동지, 지배인 노무, 당은 용산 탄광에서 현존 능력으로 80년대 속도를 창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 점 예비를 탐구해 보시오. 생산의 예비는 노력 증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노동계급의 이 심장 속에 있습니다. 그 심장을 한번 대담하게 울려보시오. 자, 이건 너라는데 난 꼭 책임비서 동지를 만나야겠단 말이야. 야, 정말. 글쎄, 여보, 또 무슨 일을 저지르자고 그래요? 글쎄, 난 여기 뭐 어디서? 야, 정말, 여보, 한 번만 더 참으세요. 네.
노라는데 태성목 동무입니다. 나 지익소 태성묵이지. 예. 에이 참. 어서 가시자요. 공장 안에서도 3번씩이나 직장을 옮겼는데 아직 안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 무대에도 내세웠는데 그러는 원인이 뭐예요? 공명주의가 있습니다. 공명주의? 예. 자기를 인정해주는 데 가서 일하겠다는 겁니다. 책임 비서 동무, 아, 비서동무. 어서 들어갑시다. 세포 비서동무. 이자 회의에서 3대 혁명 결의 조항을 조항별로 따져보니 빈 구석이 많다는 게 보이죠? 예, 이젠 보입니다. 서정은 동은 네, 숨어있던 약점이 다 나타났습니다. 좋소. 자, 이젠 모두 높은 목표를 세웠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꼭 합시다. 합시다. 비서동. 예. 개별 결의 조항을 부문별로 써서 내일 정문에다 내다 붙이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그게 좋겠습니다. 세포의 결정이니까요. 옳습니다. 우리는 설사 그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당을 속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당을 속이는 것은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니까. 예. 옳습니다. 당은 바로 우리 양심이니까요. 태동, 동무가 이 발전소를 뜨겠다는 건 진심이요? 아니면 엇들이질이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방금 동문 당은 양심이라고 하지 않았어. 책임 비서 동지, 털어놓읍시다. 그까짓 거. 내가 어제 서준 동무한테는 말했지만 난 사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소? 아니, 그런데 왜 때릴 수? 기사장이 보기 싫어 그럽니다. 이게 사람이 사람을 보기 싫어하면 이게 큰 야단인데. 에? 참, 태동, 그 100가지 안을 적은 책이 지금 어디 있어? 예? 약속하기요. 그 책을 가져오겠지. 응? 태동무. 얼굴을 좀 닦으십시오. 아, 일 없어. 일하는 사람이 뭐라오? 그래서 태성묵이 성격이 이스러지기 시작했겠어, 에? 네, 기사장 동지가 그까지 제 휴지통에 놓으라고 한 다음부터 옷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원 사람도.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그랬구만. 네, 태동무 때문에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병의 원인이 거기 있었구만. 이 책도에 건사에 들었는데 귀신이 꼭 할 일 아니야, 어? 아니, 난 정말 못 봤다지 않아요. 여보, 어서 내놓으라. 군당 책임 비서 동지가 직접 보겠다는다질 않아. 아니, 책임비서 동지가요? 그럼, 아이 참, 당신은 또 정말이라니까. 책임비서 동지가 뭐 때문에 그런 걸 다 보시겠어요? 기사장 동지한테 한마디 물어보시면 다 알걸. 요런. 아니요, 난 다신 그런 모욕 받고 싶지 않아요. 뭐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편할걸. 가만, 저게 책임 비서 동지 차가 아니야? 네? 아니, 정말 누구네 집에 오시는 걸까요? 아니, 이거 우리 집에 오는 게 아니야? 아, 당신도 참. 여보, 분명 이쪽으로 오는데? 어서 밥이나 잡수세요. 당신은 바랄 걸 바라야지. 응? 아니, 여보, 분명 우리 집으로 오셔. 보라고. 네? 아니, 자. 정말 많아. 봐, 똑똑히 봐. 아, 이를 어쩌나. 자, 그래, 이 태송무기가 항상 멀리기만 할 줄 알았지? 아이, 나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소. 계십니까? 예, 이 집이 태동문의 집이 오른가? 없습니다. 오라요. 이거 점이 네. 어머나. 책임서 동지. 아, 태동무. 자, 이거 아, 예. 정말 우리 집에 왔습니까? 아니, 그럼 어디로 왔겠어? 정말 고맙습니다. 원 사람도. 아, 여보, 뭘하오? 네. 빨리 인사를 하지 않고. 어머나, 이를 어쩌나. 아, 있었구만.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들어오시죠. 자, 어서요. 야, 이거 책 부자구만. 예? 아, 이거 대단해. 정말 대단합니다. 난 뭐니 해도 책 부자가 제일 부럽소. 태동무, 요즘에 두고 하루 한 가지씩 생각을 하오? 예, 그저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오. 혁명을 위해서 매일 사색을 한다는 게 얼마나 좋소. 그렇지 않소, 서재원 동무? 네. 그 사인 제가 철없이 놀았습니다. 사람이 점잖으면 어디 가서나 존대를 봤어. 자, 수첩을 주. 예? 아, 그거 참... 왜? 아니, 그렇지. 저 책임비서 동지, 이겁니다, 이거. 그렇소? 난 언젠가 이런 경우를 목격한 적이 있어. 어떤 어린애 어머니가 속이 타는지 제 아이를 막 때리더란 말이오. 그런데 그 애는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 치마폭으로 기어들거든. 소재원동, 왜 그런 것 같아? 그야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속이 타서 매질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죠. 어라, 바로 그거야. 그런데 우리 일부 당원들은 당일꾼들이 비판만 하면 더 멀리 달아난단 말이오. 그건 왜 그렇소? 그야 지도원 동지한테 물어보십시오. 저 책임비서 동지, 글쎄 제가 사람 평가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알았다면 좋아. 지도원 동무, 군당에서 동물을 발전소 담당 지도원으로 파견한 건 군당 조직이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 현실을 제때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동무는 언제 봐야 당위원회에 틀고 앉아있거든. 당위원회에 앉아서 문고리나 먼저 주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는 사람들의 정치 생활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없어. 예, 사람을 다 안다는 거는 힘들지. 난 요새 하나밖에 없는 제 딸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밤낮 남을 지도하려 다녔단 말이오. 네. 좀 엉터리긴 엉터리야. 그렇지만 어느 가설이나 그럴듯한데? 그럴듯해. 아버지, 아, 가만, 이것 봐라. 미분탄 화실 착화제로 중류를 쓸 게 아니라 국내산 갈탄으로 대용할 수 있다? 아버지. 국내산 갈탄으로. 그렇지. 아이고. 안 됐다, 안 됐어. 아버지 너무 기뻐서 그런다. 기뻐서. 아니, 아버지. 아니야, 내 인차 돌아오마. 아, 그렇지. 발전소의 대주. 예. 뭐라고요? 중유 대신에 국내산 갈탄을 쓴다고요? 아, 책임비서 동무. 그 태성묵 동무가 또 군당에까지 찾아간 게 아닙니까?
그 갈탄으로 열만 보충해준다면 중유야 필요 없지 않소? 예? 그러면 좋지요. 하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다 중유는 공통입니다. 그 양반들이 뭐 우리만 못해서 그러겠습니까? 예? 밀자고요? 글쎄 밀어줘서 된다면 낸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열직장자. 열직장자. 예. 참, 저렇게 태평세월이니 저 사람이 어딜 쏘다니는지도 모르지. 참. 예? 누구 말입니까? 태성무기 말이요. 이젠 또 군당에까지 찾아다녀요. 에? 제 주제. 자, 그건 그거고. 사업어이라. 당직 기사 안 왔어? 예. 여보, 사업 발전기 출력이 제일 안심해. 에? 왜 추가 중위를 안 넣었어? 에? 그 외국 연료를 자꾸 중과해서 전력 생산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당의 방침과 어긋난다고 해서 뭐? 누가 그런 소리를? 에? 누가 실정도 모르면서 그러는가 말이오. 기사장 동지,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서조원 동무가? 기사장 동지 정말 양팀에 끼워서 힘이 듭니다. 기사장 동지 놓으라. 소조에서 놓지 못한다. 이거야 정말. 동문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이요? 에? 생산 지휘관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사령실은 필요 없어. 예? 서조원 동무, 이거야 기사장이 힘이 들어서 일해 먹겠어. 어? 나도 중유를 안 쓰면 얼마나 좋겠어. 누군 뭐 자존심이 없어서 남의 나라에 손을 내미는 줄 아? 기사장 동지, 그래서 우리 서조 생각은 태송목 동무의 그 종... 그 태성무 얘기는 또 꺼내지도 마. 참, 네. 내 골치가 아프. 참. 서조원 동무, 그 저 말은 애막이야. 서조원 동무보다 전문가인 우리가 낫겠지? 에? 자, 날 믿어. 기사장 동지, 제가 기사장 동지 딸 같지요? 응? 그게 무슨 소리요? 제가 너무 어려서 얘기 상대가 안 되는가 보죠. 무슨 소리를 그렇게... 기사장 동지, 저한테야 아무렇게나 말하면 뭐래요. 그러나 태송목 동무에 대해서 늘 업신여기고 모욕하시는 건 더 참지 못하겠어요. 아니, 내가 업신여기다니. 기사장 동지는 한 인간이 희망이 있고 포부가 있고 그래도 열공학 분야에서 그 어떤 발견을 하려고 피타는 노력을 하는 참된 한 사람이 기사장 동지의 그 독단과 편견 때문에 완전히 시대 밖으로 떨어져 나갈 뻔한 걸 한 번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술혁명을 하는 길에서야 실패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사장 동진 생활하는 과정에 실수한 적이 없습니까? 자그마한 실패를 그렇게 과장해서 회의 때마다 긁어내리면 누가 기술혁명을 하겠다고 손발벗고 나서겠습니까? 아무리 큰 대목도 처음에야 새싹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사장 동진 그 새싹을 귀중히 여길 대신에 애초에 짓밟아 버리시니 서조가 어떻게 기술혁명을 밀고 나가겠습니까? 서조원 동무, 오늘 좋은 얘기를 해줘서 고맙소. 그러나 생산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오. 기사장이 중유를 더 넣으라고 했단 말이지. 네. 지금 발전소 생산은 중유를 얼마만큼 더 쓰는가 덜 쓰는가에 따라 오르내리니까. 그래서 기사장 동진 나라 사정은 생각지도 않고 계속 중유를 더 받아올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손톱 공기는 줄은 알면서도 염통 공기는 줄은 모른단 말이야. 야,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사장 동지의 독단과 편견이 바로 전력 생산을 높이는데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옳게 보았소. 기술혁명의 주인이 돼야 할 사람이 그러니 당의 3대 혁명 방침이 어떻게 관철되겠소?
변했거든. 변했단 말이오. 그 사람도 발전소 건설 초기엔 영웅이었지. 그새 칭찬만 받아오다 나니 아나무인이 됐거든. 소자원동, 우리 바로잡아 줍시다. 일꾼들을 빗나가지 않게 바로잡아 주는 게 우리 임무가 아니겠소? 네. 제가 깨어랍니까? 아니, 아주머니 깨나겠어. 그럼 돌아갑시다. 돌아가다니, 가만. 아니, 새벽까지 이러고 있겠습니까? 누구야? 누구야? 아니, 책임비서 동지가 아니십니까? 아니, 안녕하십니까? 어딜 갔댔어, 에? 네, 화학공장 공업시험소에 뭐 좀 토론하러 갔댔습니다. 중류 대신에 갈타는 쓸 수 있겠는가 하는 건 말이지. 아니, 그걸 어떻게 압니까? 진실한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한 골수로 흐르기 마련이야. 참, 동무이 그 조마루 원리는 뭐예요? 원리 말입니까? 저 집안으로 좀 들어갑시다. 태동무. 태동무. 이리 오. 예? 이리 오라는데. 아주머니 깨나겠어. 일 없습니다. 자, 이런. 자, 여기다 그려보. 어서. 이거 어두워서 잘 안 보이겠는데요. 가만. 어때? 이젠 잘 보이지? 예, 잘 보입니다. 원리라는 건 이 보이라 화실에서 불살개를 쓰는 중류 대신에 우리나라 갈탄을 쓰자는 겁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언제 불살개로 다른 나라 기름을 쓴 적이 있습니까? 그야 없지. 농촌 집에서도 불살개류야 가랑잎이나 솔잎 같은 걸로 했지. 고 보십시오. 책임비서 동진 순간에 이해하는 이 원리를 우리 기사장동은 몇 일 가도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 집이죠? 태동무. 이거야말로 우리 당이 바라는 공업의 주체화요. 남이야 중류를 쓰든 뭐를 쓰든 우린 우리나라 땅에 무진장한 갈탄으로 전기를 얻잔 말이오. 책임서 동지 됐습니다. 됐어요. 이거 놓소. 아니,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당위원회에서 그걸 정식으로 토론한단 말입니까? 예. 책임 비서동지와 조국당 비서동지가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큰 실수요. 실수라니요? 비서동무. 발전소에서 보이라를 가지고 시험하는 건 의학자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라 같습니다. 영주지구에 수십 개의 기업소가 우리에게 생명을 걸고 있죠. 단 1시간이라도 전기가 죽는 날엔 그 무엇으로서도 책임을 보상할 수 없습니다. 책임비서동무가 군단에 있겠죠? 아니, 아침에 목욕탕 건설장에 나갔습니다. 예. 이만하면 군내 인민들이 아주 만족해 할 겁니다. 예. 전번에도 말했지만 도시경영과장동, 이 장광원시 목욕탕은 나라에서 우리 지방인민들에게 각별히 돌려주는 사랑의 궁전인 것만큼 특별히 잘 관리해야겠어. 예, 그래 미리 교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 과장동, 그 파라동 아파트에 가봤어? 영예군인 아파트 말입니까? 예. 저 지돈동물 내보냈댔습니다. 아니, 과장동무가 직접 가보. 영예 군인들이 물바켓을 들고 다니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동 수고하십시오. 예, 안녕히 가십시오. 책임비서동무. 나 좀 봅시다. 자네 왜 그렇게 울상인가? 난 생각 끝에 서로 자기의 직책을 초월해서 진심으로 친구의 의리를 다하자고 찾아왔네. 이거 서두부터 심각한데. 여보게, 우린 군대에서 함께 지대돼서 자넨 당일꾼으로 난 기술제의로 거의 곁에서 살아왔지. 아니, 도대체 뭘 말하자는 건가? 난 자네가 여태 과오 없이 책임비서의 직책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와서 본의 아닌 실수를 할까봐 두렵네. 여보게, 우린 50고개야.
그야 그래. 우리가 여태 당의 배려로 평탄한 길을 걸어오다가 인생의 말년기에 와서 곡절을 겪으면 본인뿐 아니라 자식들의 발전에도 영향을 줄 걸세. 자식들한테? 그렇지. 난 책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회복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네. 아니, 우린 결코 젊은 간부가 아니니까. 과오는 누가 범한다고 그래? 자네가. 내가? 아, 여보게. 물론 자넨 군당 책임비서로서 전력 문제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야 없었겠지. 허나 그저 당적인 지도만 하면 되지. 뭐 때문에 그 복잡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 발을 잠구나. 당 일꾼이니까. 아니, 자넨 책임비서야. 책임비서가 생산 문제를 직접 걸머지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탓할 사람도 없지 않나. 책임비서야 책임비서 사업이 따로 있을 테지. 날들어 군다에 틀고 앉아 회의나 하고 학습이나 지도하라는 거지, 응? 아니, 군당 책임비서들이 당 사업 실무에 빠져 맴돌던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나갔어. 좋네. 이제 두고 보게. 모든 게 실패로 끝나는 그날에 가서는 태송무기도 열직장장도 모두가 책임비서가 하라고 해서 했다. 그러니 책임비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게야. 여보게, 제발 태송무기안을 당위원회에서 정식 보는 것만은 취소해 주게. 그렇게 하지. 아니, 그건 발전소 당위원회에서 결정할 거네. 끝내 거절하는만. 난 자네가 내 친구만 아니었어도 우필이 자넨 변했어. 그 사이 300명 망청을 받들고 태송목 동무의 정화로 작성을 세포별로 토의하는 과정에 좋은 안이 3개씩이나 나왔습니다. 우선 외국 연료를 전혀 쓰지 않는 태송목 동무의 조마라 외에 전기 아크식 보충 가열로, 또 증기식 가열로 등 완전히 주체 원료에 세봉법이 군중 속에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 당위원회는 충분히 군중 토의를 한 결과 기사양 동무를 비롯해서 기술지도 일꾼들만 동의한다면 우선 태성묵 동무의 계단식 조마로부터 시험에 들어가자는 의견입니다. 자, 의견들 얘기하십시오. 비서동지, 그 어제 세포들에서 충분히 토론했는데 오늘은 결정만 지읍시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화력발전소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죠. 기사장 동무의 생각은 어떻소? 글쎄요. 하겠다는 동무들이 있으면 시켜보지요. 기사장 동무. 절대 다수가 지금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다수가요? 난 그렇게 안 보이는데? 에? 공업시험소 소장 동문. 소장 동무, 누구의 눈치를 볼 게 있습니까? 난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비서동지, 어제 설계실에선 태성묵 동무의 기초 설계를 보았는데 일치하게 승산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서저에선 시험 단계로 들어가자는 걸 제기합니다. 설계실장 동무, 그게 사실이요? 예, 어제 기술발전 부기사장 동무와 함께 봤는데 확신이 있습니다. 책임적인 발언을 하오. 예? 아직은 누가 누구를 기술적으로 완전히 납득시킬 수 없으니 자기 주장을 시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수밖에 없구만. 예? 비서동무,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국내산 갈탄으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무들은 지배인 동무가 학교에 가서 그 방이 비었으니까 거기 가서 시험 준비를 토론하고, 저마루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동무들은 다른 방에 가서 당면하게 중요 문제를 푸는 데서
효과적인 무엇이겠는가를 토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니, 저기선 뭘 오락회를 하는 건가? 어느 세월이라고 오락해요, 오락행. 기사장 너무 이거 우리도 뭘 좀 토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말 공부쟁이가 아니요. 아 그래도 그 말 끝에서 묘안이 나온다고. 말이 실속이 없으면 화밖에 가져오는 게 없습니다. 어딜 가? 예? 예. 속이 좀 답답해서. 뭘 염탐하나? 자, 어서 들어가세. 저 그런 게 아니고. 자, 이상의 동무들이 자제분과요. 그리고 자제분과 책임자는 군당 책임비서동지. 동무들, 군당 책임비서 동지가 자진해서 맡으셨어요. 기사장실입니까? 예. 저 해성묵 동무의 안을 지지하자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뭐? 난 그따위 몰라. 혼자 있기 적적하지 않나? 아바인 왜 왔어? 인자를 도와주자고. 필요 없수다. 영감이 이 불집을 일컫죠? 읍에 간장 사려 간다고 하고 군당에 갔댔죠? 자넨 정말 귀신 한 가지인데? 그건 어디서 알았나? 책임 비서의 모자를 보면 알지요. 아이쿠, 내 또 실수를 했군. 그래, 어떻게 하셨어? 자네가 무절장군이 됐길래 혹시 우리 편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왔더니 겉집이 틀렸어. 안 올 테지? 뭐요? 무절장군? 괜찮아. 대단하구만. 대단해. 억당입니다. 옥당. 네, 용량가도 높고 우선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시제품들을 어떻게 할 작정이요? 저 읍내 인민반들의 공급할 생각입니다. 아니, 탄부들에게 먹입시다. 앞으로 군내에서 생산하는 1등 상품은 말이요. 무조건 우선적으로 탄부들에게 보내기로 군나에서 결정을 했어. 네, 그렇습니까? 예. 예, 책임비서 동지요? 네, 여기 계십니다. 용산탄강 지배인동무입니다. 그래? 제 차석빈입니다. 아, 지회인동무요? 응? 발전소 기사장이 명동 탄광에 2,000톤을 요구했다고요? 예, 그렇게 부에 제기했답니다. 그래. 지배인동무는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 생배락입니다. 방금 부에서 주공을 바꿔야 알았습니다. 기사장 동무, 책임비서 동지가 찾습니다. 아, 기사장동. 동무가 명동 탄광과 교섭을 했어? 왜 그럽니까? 왜라니? 그 과업은 당에서 우리 용산 탄광이 받은 것이요. 그런데 동무는 당자들과 아무런 의논도 없이 독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책임비서 동무. 물론 군당에서 우리 발전소를 도와주는 데 대해 고맙게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계속 이런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린 25만 킬로와트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른 기업소를 희생하면서까지. 희생하다니요. 기사장동 명동 탄광은 50여 개의 기업소하고 대상을 하고 있어.
만일 이 발전소가 매일 고열탄 2,000톤씩을 당겼으면 숱한 기업소들이 생산의 파동을 겪게 돼요. 동무는 이에 대해서 심중히 생각해 보았소. 우린 남을 생각할 경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무는 우린 두 번 다시 당에 심려를 끼쳐드릴 수 없단 말입니다. 난 그새 책임비서 동무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2,000톤이 들어옵니까? 두 달이 다 되었는데도 강간부소식이지요. 솔직히 말하지만 난 용산 탄광 때문에 호박을 쓰고 돼지굴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게 동무의 진심이지. 동무는 그렇게 되면 용산 탄광은 영원히 당의 신임을 저버린 그런 탄광으로 된다는 걸 생각해 보았소? 남의 운명에 대해서 말이오. 다시 한번 말하. 옥천강 발전소의 석탄을 용산 탄광이 보장하라는 것은 당의 방침이요. 그 누구도 이 방침을 어길 수 없어. 오직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집행하는 길밖에 다른 그 어떤 것이란 있을 수 없단 말이오. 만일 기사장 동무가 이것을 끝내 어긴다면 아니, 위협인가요? 나한테? 아니, 당적인 충고요. 찬비 뿌려도 이 길을 가리 당을 따라가는 길 눈 걸어쳐도 이 길을 가리 다른 길을 나는 몰라라. 대한 천사의 의리 강에서는 심장을 울리지 못하는 호소, 타산이 없는 높은 요구성은 결국 건달식 사업 작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 탄부들의 심장 속에 깊이 들어가자. 야, 성호가 또 발전소에서 왔냐? 나 없다고 해라. 지배인 동무, 뭐 없다고 하라고 해서 내가 지배인 동무를 못 찾아낼 것 같습니까? 땅속에 가서라도 찾겠지. 여보, 제발 한 달만 더 참아줘. 기사장 동무. 아, 여보, 기사장 동무. 아, 기사장 동무. 지배인 동무. 지금 지배인 동무는 당조직을 속이고 있습니다. 에? 뭐? 아, 여보. 아, 그건 너무하오. 왜 못할 것을 하겠다고 하면서 왜 얘기를 합니까? 에? 벌써 두 달 전에 대책을 취했어도 우린 전력 생산을 25만으로 올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 웬일입니까? 어디가 편찮으시오? 아닙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뭐 못 올 때로 왔습니까? 자요. 예. 책임비서 동지, 사실 그새 전 당을 속였습니다. 그건 갑자기 무슨 소리입니까?
책임 비서동지, 당 앞에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비당적이죠. 예. 그러나 할 수 있는 걸 못하겠다고 하는 건 반당적이지요. 솔직히 우린 그 사이 해볼 대로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현존 능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일단 2,000톤 증산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지배인 동무는 저에게 책벌 주십시오. 난 그래도 탄과에 오면 힘이 될 소리를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슴만 더 답답하구만요. 용서하십시오. 경에 내려가시렵니까? 거기밖에 더 갈 데가 있습니까? 이 지배인실에서야 패배자의 한숨 소리뿐인거려. 자, 이거 사관을 들러. 동무들, 책임비서동 못 봤어? 예? 못 봤는데요. 가만. 이게 무슨 참기설이요? 정말? 최범지 웬일입니까? 아, 동무들이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 계신 걸 모르고.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속에 타서 동무들과 터놓고 의논을 해보자고 왔어. 우리들과요?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동무들 용산 탄광의 노동계급을 믿으시고 우리 군에 현대적인 대형 화력발전소를 건설해 주시었어. 그런데 이 발전소가 최대 용량을 내자면 하루에 2,000톤의 석탄을 더 매겨야 하는데 보다시피 이 탄광에서는 그걸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발전소는 동무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군의 탄광에 정식 의뢰했어. 아니, 뭐라고요? 그게 도대체 사실입니까? 사실이요. 이건 용산 탈무들을 어떻게 보고 그래? 그럼 책임서 동지들 그걸 동의했습니까? 그래서 난 동무들과 의논을 해보고 동무들도 보장 못하겠다면 우리가 받은 과업이긴 하지만 불가피하게 다른 군의 탄광에 넘기고 나도 책임비서 자리를. 아니, 넘기다니요. 아니, 어버이 수령님께서 용산 탐부들을 믿으시고 주신 과업을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남한테 넘겨요? 이건 변절이고 배신이요. 야, 동무들, 안 그래? 벌써 말이야. 동무들, 우리가 온 땅에 배를 붙이고 전엔 조선을 지킬 때 최고사령관 농지의 명령을 이렇게 받았어? 아니요. 우리 앞에 무장한 원수가 나타났을 때 제 한 목숨에 두려워 다른 병사에게 넘긴 우리들인가 말이오. 저런 병사를 모욕하지 말라. 우린 죽는 걸 겁나지 않아서. 옳소. 혁명의 요구 앞에 뒷걸음치는 건 변절이야. 이건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화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것이오. 그래, 우리가 이래도 모조리 선 참고 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조치를 무조건 관철하자! 관철하자! 당중화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하자! 옹호하자! 충성의 전투를 무조건 생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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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무들, 지금 당에서는 우리들에게 천리마 대고조 시기 그 기백, 그 혈정으로 80년대 속도를 창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그래, 우리가 전후 그 어려운 만날 종파분자들이 당을 정면으로 공격해 나설 때 우리 노동계급이 당 중앙을 어떻게 보유했어? 천리마 대고조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우리는 천리마 대고조로서 놈들에게 대답했어. 그런데 그때의 노동계급이 그대로 있고 그때의 혁명정신이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어째서 2,000톤을 다른 탄과에 넘겨야 하오? 언제부터 우리가 패배주의자로 됐냐 말이야? 누가 패배주란 말입니까? 그게 누굽니까? 누가 당한 노동계급을 패배주로 모욕합니까? 동무들, 내가 그랬어. 대오의 깃발을 들고 나가야 할 지휘관인 내가 그랬어. 난 동무들한테 이런 뜨거운 심장이 있다는 것을 정말 몰랐댔어. 날 용서해 주시오. 지배인 동무.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지배인 동무.
동무들, 20년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청춘과 생명을 다 바쳐 혁명의 수령 한별동지를 옹호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당 중앙을 2000톤의 중산으로 옹호합시다. 옹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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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년대 김혁 장흥수가 되자! 김혁 장흥수가 되자! 김혁 장흥수가 되자! 우리는 누리에 붙는 벌이요 절세를 맞서는 맞지라. 일대 1이라. 좋소. 혁신갱 수리기지는 군단이 직접 맡아서 해결해 주겠어. 야, 이거 상이란 말이야. 그 대신 도무들은 2000톤을 두팀없이 해내야 하오.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 쪽 중에 한쪽이라도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벌을 준다? 아, 그땐 나무에 매달고 칩시다. 좋소, 치기요. 가만, 소대장동. 예. 소공구들은 받았습니까? 받긴 받았는데 그 아직 턱과 망치가 좀. 지도원도무. 예. 그 톱과 망치를 어디다 분공 줬더라? 발전소하고 화학공장에 줬습니다. 거기도 바쁘니까. 바쁘다고요? 예. 아니, 지금 석탄을 생산하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어? 그렇습니다. 탄광은 인민경제의 돌파구란 말이야. 예. 그러면요? 가마, 발전소하고 화학공장은 내가 가서 직접 알아보겠어. 발전소, 화학공장. 자, 또 제기라. 책임서 동지, 이건 생산과 직접 연관은 없는 문제인데. 아니, 탄부들과 관련된 문제라면 무엇이나 다 중요하. 그렇다면 좋습니다. 우리 혁신경 아이들이 20년이나 넘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분교를 하나 줘놨는데 군에서 하는 말이 교원이 없답니다. 교원이 없다고? 예. 의외는 교원이 남소. 그렇습니까? 야, 그럼 세 사람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될 수력이면 처녀들로서 좀. 처녀들은 왜? 아, 그야 뻔하지 않습니까? 전애들이 있어야 총각들이 우리 당왕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죠. 자, 또 제기들을 하. 없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기할 것은 지금 간부 동지들이 내려올 적마다 당장 풀어줄 것처럼 숱한 제기를 받는데 받을 때뿐이고 위에 올라가서는 꽁꽁먹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결해 주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제기를 받지 말자는 것을 제기합니다. 동문 정말 힘든 걸 제기했어. 옳소. 나도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 그러나 내 이 순간부터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어. 자, 약속하기요. 안 됐습니다, 이거. 약속합시다. 왜 그래? 병나겠구만. 문제야.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잡을까? 책임서 동지,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여기 앉으십시오. 됐어. 아니, 소대장은 왜 거기서 한숨만 지나? 오셨습니까? 더 예술선전대가 왔다는데 구경이라도 갈게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책임서 동지, 저 친구 처녀한테 채우고서 지금 고민에 빠졌답니다. 채우다니? 예, 어느 간부집 딸인 모양인데요.
탄광 교원으로 오기 싫으니까 변절했지요. 요, 실험소리 그만둬. 왜 싫었어? 책임서 동지가 이런 걸 알아야 한단 말이야. 우리가 그까지 처녀 문제 때문에 병사의 신념을 흐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처녀들을 볼 땐 영호, 그 동물을 모욕하지 말라. 동무가 생각하는 그런 노절한 동무인 줄 알아? 세상에 처녀한테 채우고도 그 처녀를 두둔하는 팔싹둥이는 여기서 처음 보는걸. 뭐? 아니 온철 동무, 솔직히 이런 땐 손내기 풀립니다.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자고 탄광을 지원한 줄 압니까? 일부 사람들은 제 자식은 슬슬 빼돌리면서 남의 자식들 보고는 당은 어렵고 힘든 부문에 동무들을 부르고 있어. 당의 호소에 물불을 가리겠소? 자, 앞으로 나갑시다. 한단 말입니다. 그 호소의 청년들은 탄광으로 감속지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당의 고를 내친 그 사람의 자식은 병이 있어 가정사정이 하고 다 빠져서 편안한 일자리들 하나씩 차지하죠. 지금 탄과의 뿌리를 튼튼히 내려야 할 청년 핵심들이 너 같은 전애들 때문에 밑부리채 흔들리고 있어. 그래, 너 원철이한테 가겠냐, 못 가겠냐? 아버지, 지금 당에서는 용산 탄광 일이 잘 안 돼서 몹시 걱정하고 있다. 그래, 이 아버지 가슴속엔 자나깨나 그 한 가지 생각뿐이다. 그런데 넌 부모에 대한 걱정을 구실로 탄과에 가는 걸 꺼린다니. 아버지. 물론 도시서만 살아온 내가 가정을 떠나 산골로 간다는 게 힘들겠지. 그러나 네 생각이 그렇게 돼서야 되겠니? 자신보다 먼저 당을 생각하고 일을 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어버이 수령님의 은덕을 가슴에 새길 줄 아는 사람만이 새 시대의 청년이고 참된 인간이다. 자, 시간이 없다. 어서 네 결심을 말해라. 응? 여보. 가만. 어서 말하렴. 전열 때 자라면서 아버지의 뜻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번만 수영아. 어머니. 여보, 애를 좀 그만 몰아대세요. 어디 불쌍해서 보겠어요. 아버지,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네. 아버지. 수영아. 수영아, 넌 군당 책임비서의 딸이다. 당일꾼이 일구이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책임비서가 인민에게 하는 소리가 다르고 제 집안에서 하는 소리가 달라서는 안 된다. 지금 당에서는 모든 핵심 역량을 탄광에 집중할 것을 바라고 있다. 그래서 너희 원철이도 당의 아픔을 풀려고 달려가는 거다. 그런데 책임비서인 내가 가정사정이 있다고 제 자식을 빼돌릴 수야 없지 않느냐? 당 일꾼이 한 입으로 두 소리를 하면 군중은 당을 믿지 않아. 탄광에 분교 하나가 생겼는데 파견할 교원이 없다고 탄광과 교육사업부에서 제기가 올라왔다. 그래서 난 너를 생각했다. 수영아, 이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해 다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전 정말... 뭐? 좋다. 넌 내 딸이 아니다. 당의 은덕 속에 자신의 행복만을 찾으려는 그런 배은망덕한 자식은 필요 없어. 필요 없단 말. 아니 여보, 실성을 했어요. 예, 수영아. 예, 수영아. 여보.
가서 일 보세요. 난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여보, 남들 왜 수영이를 데리고 있고 싶은 생각이 없겠소? 하지만 어째서 굳이 탄광으로 보내려고 하는 걸 당신은 정말 모르겠소? 당신까지 이러니 섭섭하오. 당신도 알고 있지만 난 12살 때까지 철다리 밑에서 거적대기를 쓰고 살았소. 내 부모는 전염병으로 한시에 세상을 떠나고 나 혼자 남았댔어. 낮에는 거지떼들을 따라다니면서 큰 거지들이 주는 밥쬐기를 하나씩 얻어먹고, 밤에는 철다리 밑에 와서 날 혼자 두고 가버린 부모를 원망하면서 설게 울다가는 제 풀에 잠이 들곤 했어. 그래서 늘 고아라는 서름이 나의 어린 가슴 한 구석에 차 있었어. 그게 없어진 게 아마 내가 입당하는 날일 거야. 그때 당 연자인 석빈동무, 당은 진정 어머니 품이요. 이제부터 오직 당을 믿고 사시오. 하덕은 정말 당은 나에게 있어서 어머니였고 아버지였고 또 친형제였어. 내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수록 그 생각이 더욱 깊어지면서 오보이 수령님을 더 잘 모시고 당을 더 잘 받들어야겠다고 늘 마음속으로 다짐하구나. 여보. 그래, 이런 내가 자식을 호강시키겠다고 수여일을 끼고 있으란 말이오. 당에선 용산 탄광 때문에 그토록 심려하고 있는데 내 한 몸 바쳐 그걸 풀어주지는 못할 망정 당의 은독 속에 자신의 행복만을 찾아야 옳겠소. 수영이 아버지, 난 그럴 수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도 난 그럴 수 없단 말이야. 어디서나 하나의 생각, 그 사랑을 못 잊어. 꿈속에서도 하나의 생각, 그 믿음에 불타는 마음. 변함이 있으랴 당에 배한 전사의 의리. 아, 비서동,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책임 미소 동지가 잠깐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니, 어디 가셨습니까? 담당 학급에 교수 참관 들어가셨습니다. 예? 담당 학급이요? 처음 들으시는 모양이구만요. 군단 간부들이 한 학급씩 담당하셨답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선생님, 이젠 광철이 노트가 제일 깨끗해졌습니다. 네, 이젠 학급 생활에서도 아주 모범생이랍니다. 그래요? 야, 재훈아. 순호는 아직 8점짜리가 있다면서? 아닙니다. 사실 10점 맞았는데, 씨.
그럼 평양 견학을 시켜야겠군. 책임비서 동지 다 모였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 기다리게 해서 안 됐습니다. 자,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오늘 동무들을 오라고 한 것은 세 동무가 다 군당 위원이고 또 군내 핵심 간부들이기 때문에 교육 문제를 놓고 허심하게 논의를 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 용산 탄광지구와 광산마을에서 10여 명의 교원이 부족돼서 분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읍내 학교들을 조사해본 데 의하면 필요 이상으로 교원들이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군당 교육사업부에서 읍내 학교들에 나가 군내 실정을 얘기하고 호소한 결과 많은 교원들이 자진해서 탄광과 강산마을에 갈 것을 결의해 나섰습니다. 그런데 능히 분교 교원으로 갈 수 있는 몇 명의 처녀 교원들이 당의 요구에 외면하였습니다. 소조가 알아본 데 의하면 그 중에 8명의 처녀 교원들은 아버지들이 힘을 쓸 수 있는 간부들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 사실을 알아보니 그 반영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네, 이제부터 그 동무들의 이름과 아버지의 직업을 말하겠습니다. 첫째, 장혜숙. 아버지의 직업은 군 안전부장. 둘째, 리순옥. 아버지의 직업은 군 검찰소장. 셋째, 신여희. 아버지의 직업은 군 인민병원 원장. 넷째, 차수영. 아버지의 직업은 군당 책임비서입니다. 우리 애는 어제 떠내보냈습니다. 자, 그럼 물어볼 것들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없습니까? 나를 포함해서 여기 모인 네 사람은 다 군내 간부들이고 모든 면에서 모범이 돼야 할 사람들입니다. 동무들도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나이 50이 되도록 혁명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운 전후 복구건설 시기나 또 내외의 원수들을 반대해서 강고한 투쟁을 벌이던 대고조 시기나 제 한 몸 편안히 살아왔거나 혁명의 요구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를 이을 혁명의 새 세대들 중에는 나이 30도 되기 전에 벌써 개인의 운명과 전도부터 생각하면서 당의 요구에 외면하는가 하면 부모의 경로를 개인 향락의 미천으로 삼으려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자식들입니다. 난 우리 딸애가 그런 줄은 감감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 책임이 큽니다. 이거 정말 당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자, 그럼 모임이니 많지 무슨 결정을 해야겠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각자 양심의 결정을 짓는 게 어떻습니까? 예,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기사장 동무가 그 일 때문에 먼 길 왔구만요. 책임 비서의 외딸 문제라. 예. 주위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거의 옆에서 풀어줘야지 어떻게 원천이 문제를 부탁하겠습니까? 지배인 동무, 책임비서 동무가 이 일을 알면 펄쩍 뛸 겁니다. 그러니 원철이가 읍에 와서 새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에? 약속하지요? 그런데 원철이가 혹시 동의할는지. 그건 걱정 마십시오. 조카 문제 내가 책임질 테니. 그럼 어디 당위원회와 의논해 봅시다. 난 지배인 동무만 믿습니다. 동무들. 책임진 동지 수고들 하느냐? 안녕하십니까? 예. 일갱하는 길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책임비서 동무가 어떻게? 요사이 우리 당과에서 살다시피 하죠. 자, 동무들 인사. 이거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 좀 맞다.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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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탄을 많이 캐겠습니다. 기사장 동무 언제 왔어? 자, 동무들 인사. 화력발전소 기사장 동무요. 그렇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삼촌, 건강했어요? 잘 만났다.
지배인동 어떻습니까? 우린 지배인동무가 요구하는 대로 제대군인들도 몽땅 다 주었지. 또 전역의원들도 보내주었지. 그리고 소공군들도 이렇게 온 군이 떨쳐나서 보장을 해주니 이젠 진짜로 도와달라는 소리를 못하겠지요. 예. 지배인동지. 그러니 무조건 2,000톤을 발전소에 보내야 합니다. 예. 동무들 자신 있어? 예. 이것 뭐 오죽했으면 저 발전소 기사장이 여기 탄과에까지 찾아왔겠어? 예? 기사장 동무, 발전소에서 보내올 소공구들은 어떻게 됐어? 예. 지금 기사장 동무, 올바에야 남들처럼 이렇게 한차 척 싣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저 석탄을 달라는 소리만 하지 탄광을 도울 생각은 전혀 안 한단 말이야. 제방이 오셨댔습니까? 지도원 동무요? 이거 왔어. 여보, 영천동. 동무는 왜 사람들이 찾아올 때 바쁜 내색이라? 글쎄 급한 일들이 좀 제기도 해서. 급한 일? 아니, 단일꾼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어? 그러지 마. 당원들이 한 번 상급당 일꾼을 찾아올 땐 10번 재고 한 번 결심해서 온다는 걸 늘 명심해야. 예. 지배인실입니까? 지배인실입니까? 예. 해탐사제당 박원철입니다. 아, 원철 동무요? 왜 그러? 지배인 동지, 나를 우부로 빼가려는 우리 삼촌에게 책에 동의하셨다면서요? 내가 뭐 지배인 농지가 마음대로 옮겨놓는 장기적인 줄 압니까? 가정사정이여 뭐야하고 단부도를 하나씩 다 빼러오면 지배인 동지 나중에 누구와 탈을 캐겠습니까? 예? 누구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결실을 관철하겠는가 말입니다. 원철 동무. 지배인 농지, 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책임비서 동지한테 제기하겠습니다. 벌써 제기뿐 아니라 책임비서를 비판하.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게 무슨 책임비서요? 우필이, 자네 누구를 위해 사는 인간인가? 온 나라가 탄광 때문에 걱정하는 때 고작 조카를 빼가자고 찾아왔단 말인가? 예. 전력공업부라고요? 예, 제가 기사자입니다. 예. 예? 아니, 그 조마로 얘기가 어떻게 부회까지 올라갔습니까? 무일꾼들도 귀가 있으니까요. 이사장 동무, 예. 내년도 중류 소모 예산을 짜냈는데요. 만일 조마료가 성공되면 구태여 외국에서 중류를 사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뭐요? 책임지도 너무. 그 조마로라는 건 아직 가설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심중히 토론해서 결심을 알려주십시오. 에이. 그 최완배 영감 탓이야. 조용해졌던 걸 또 쑤셔놨어. 가만. 노동과장을 찾어. 예, 노동과장입니다. 네, 우필이요. 최간배하고의 말이요. 연료과장 는 날이 10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 쉬울 생각을 하나? 에? 본인이 어디 승인을 합니까? 벌써 3번째인데 참. 세 번째? 돈 몇 푼 더 받자고 그러는가? 저 설복을 잘해야지 그 아바인 가만히 안 있습니다. 위에다 또 뭐라고 제 얘기를 하겠지. 여보, 과장동무. 무조건 노동복귀대로 당장 집행하도록 하시오. 이번엔 책미서가 직접 그랬다면 더 어서나가지 못할 거란 말이오. 알겠소? 여보게, 상무기. 대동무. 자. 사자의 할아버지가. 예, 그 대가리 좀 들게. 불길이 걸린다니. 예, 알아요. 거참 잔설위원. 대동무. 뭐라고? 예, 잘 지도하신단 말이에요. 대동무, 할아버지 말씀이 옳아요. 불길은 예민하니까요. 예. 할아버지, 왜? 노동가에서 찾아요. 왜 찾는다느냐? 모르겠어요.
알겠다. 할아버지, 어디 편치 않으세요? 아, 일 없네. 책임 비서까지 나를 해임시키라고 했단 말이지. 노동법, 법이야 고마운 법이지. 하지만 자네들은 내 마음을 너무나도 몰라주는구만. 해임시키다니. 누가 그랬어? 응? 아니 그럼 책임 비서 동지가 지시한 게 아닙니까? 내가 지시하다니. 그 기사장 동무가 그러던데. 기사장이? 예. 우필이. 자네가 종시. 계십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또 왔나? 내야 이제 9세 먹은 꼬목인데 무슨 쓸모가 있겠다고. 할아버지도 참 이제 노용을 푸십시오. 그래서 책임 비서 동지가 직접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진정하십시오. 억울해. 내 생애 말년에 이런 멸시 받는 게 억울해. 뭐? 내가 돈이나 몇 푼 더 받자고 길을 쓰고 직장을 나온다고? 이복의 책임있어. 내가 돈을 벌어서 묘지에 짊어지고 갈 텐가? 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임자야 내 심정을 잘 알지 않나? 그러니 이제는 쓸모가 없는 고목이란 말이지. 아버님, 제가 일 처리를 잘못했습니다. 책임 비서, 네? 무릎을 꿇고 비네. 아버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네, 죽는 날까지 보이라 앞에서 우리 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다가 숨지게 해주게, 어? 아버님. 얼마나 순결한 마음입니까? 이것이 바로 어버이 수령님을 충성으로 받드는 우리 노동계급의 고귀한 의리가 아니겠나. 그러니 기사장 동무는 이 중요 추가 신청서를 부에 제기하겠다는 건가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기사장 동무, 이 문제는 책임 비서 동무와 다시 한번 협의해 봅시다. 아, 비서동무. 우린 남의 장단에 춤을 추다가 더 큰 과오를 범합니다. 제발 내 결심대로 하게 해주시오. 아니, 남이라니. 예? 어디 좀 봅시다. 그러니까 동무는 국가사정이 어떻든 내 빠질 구멍부터 봐야겠다, 그거요? 책임비서동무, 이 발전소의 전력은 내가 책임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군단이 너무 간섭합니다. 응? 너무 간섭한다고? 아니, 기사장 동무, 무슨 말을... 아니, 난 어디서나 할 말은 합니다. 책임비서동무, 난 그 태성무기의 조말에서 전기가 나오면 전기 기술자가 된 것을 수치로 여기고 그 순간에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래, 책임비서동무가 담보하던 그 2,000톤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그 도깨비로에서 한화태 전기라도 나왔단 말입니까?
자, 시간이 없습니다. 문건을 주십시오. 정말 가겠소? 난 무슨 수를 다해서라도 25만 킬로와트를 걸어야 합니다. 이건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뭐? 막지 못한다고? 책임서 동무. 동무는 25만 킬로와트를 기사장이 뽑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러죠. 그리고 이 발전소는 역시 바구 비리가 있어야 전기가 나온다는 평가를 받고 싶고. 아니, 그건 어떻게 하는 소리입니까? 동무는 언제부터 전기도 내가 알고 생산도 내가 책임지고 모든 면에서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언제부터 군중무에 자기를 올려 세워놓고 당도 안중에 없이 교만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냐 말이오. 사람을 너무 속단하지 마시오. 저 말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난 저마로가 아니라 그것을 성공시켜보려고 애쓰는 평범한 인간들을 두고 하는 소리요. 만일 동무의 그 폭군과 같은 행위가 아니었다면 벌써 10년 전에 은을 낼 수도 있었어. 난 방해한 일이 없습니다. 없다고? 동무는 지금도 방해하고 있어. 예? 동무는 어째서 최간 변호인을 해임시켰어? 그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랬소? 기사장 동무, 그게 사실입니까? 왜 독단적으로 처리했습니까? 아, 비서동문 강습가 있었길래. 기사장 동무, 언젠가 집행인회 때 한 번 추궁을 받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옳은 의견을 반영했다고 해서 개인 복수적으로 그를 해임시킨단 말이오. 자기 독단주의에 방해가 되니까. 뭐요? 난 너희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필이! 아직도 당조직을 우롱하는가? 설사 친구는 속일 수 있어도 당을 속여서는 못 써! 오늘 최간 변호인은 내 앞에서 울었어. 평생을 혁명에 바쳐온 모인이 생애 말년에 버림을 받고 눈물을 흘릴 때 난 정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싶었어. 기사장 동무, 동무가 뭐길래 우리의 오랜 혁명가를 그렇게 모욕할 수 있어? 동무는 그 노인의 가슴 속에 무엇이 끓고 있는지 보았어. 오직 순결한 충성심 하나밖에 없는 노인의 마음을 동무는 돈으로 계산하려 했어. 노동계의 의리를 동무는 돈으로 계산하려 했단 말이오. 책임 비서동무, 그건. 동무는 20년 전에 그 아바의 견습고이였지. 동무에게 노동계급의 첫 신발을 챙겨준 그 아바이를 동무는 오늘에 와서 어떻게 차버렸어? 그래, 동무는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과는 의리를 지키고 늙어서 짐이 된다고 생각한 사람과는 혁명적 의리도 인간의 도리도 다 차버리는 거요. 그 말은 너무. 아니, 난 수혜일을 걸고 탄과에 찾아가서 원철이를 빼내려고 한 동무의 행동을 놓고 아주 위험한 것을 새롭게 보았어. 동무는 자기 이익에 저촉만 된다면 언제든지 쉽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이요. 뭐라고요? 내가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소. 지금 전당이 탄광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동무는 탄광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탄광에 가서 제 조카를 빼달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오. 난 지금 동무를 보면서 전쟁판에서 알게 된 저 사람이 여태 당과 수령밖에 모르는 충신이라고 믿어왔던 저 사람이 제 하나 의 이익을 위해서는 순간의 간신으로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고 생각하는 중이요. 그만하시오. 아니, 동무는 충신과 배신이 뱃속에서부터 타고나온 줄 아는가? 충신도 우리 곁에 있고 간신도 우리 곁에 있어. 역사의 교훈은 항상 당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자들, 당 위에 자기를 올려 세우려는 자들, 그들은 다 당이 시련을 겪을 때 예외 없이 배신의 구름터에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우리 당에는 동무와 같은 사람이 필요 없어. 필요 없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일신의 출세나 개인의 향락을 다 버리고
당과 운명을 같이 할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로지 당중앙을 따라서 하나의 신념을 가지고 영원히 한길을 따라갈 사람만이 필요한 것이오. 다 말했어, 인젠. 내가 그렇게까지 인도절한 인간이 되었단 말이오. 왜 이리 가슴이 답답한가? 제비소모, 진정하십시오. 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어. 중류 때문에 부에 올라가겠다고 하더니 가긴 어딜 가겠어. 그냥 놔두시오. 책임이소. 기사양 동무가 저렇게 된 데는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는 저만한 기술 일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기사양의 말이라면 그저 좋게만 생각해온 나 때문에 오늘 이런 지경에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나 역시 그렇습니다. 젠장. 뜨거. 빠졌나? 아니 여보게 어째서 모든 것을 제 혼자 다 한다는 임자가 늘 다니는 길도 모르고 이렇게 빠졌나? 듣기 싫수다. 인주. 자 끌라고. 어이. 자. 왜? 그만하면 진탕에 빠진 차가 쉽게 나온 셈이야. 끝까지 자동차에 건지기 힘들겠습니까?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가 힘들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아바이가 왜 밤토끼처럼 놀래나? 내가 한번 못 올 때로 왔는가? 비판한 사람은 뜬 눈으로 세우는데 비판받은 사람은 잠을 자는구만. 그래, 어떻게 오셨어? 임자한테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아니, 난 듣고 싶지도 않수다. 임자 오늘 책임비서한테서 욕을 좀 먹었더구만.
사람이 제 친구를 비판해놓고는 온종일 속이 앉아 놔두군. 그가 내 친구라고요? 나한텐 그런 친구 없수다. 뭐? 뭐라고? 자네 그게 진정인가? 에? 난 한 입으로 두 소리 안 하외다. 그렇다. 에이, 도래 녀석이야. 배은망각한 놈. 봐봐, 어제는 책임비서를 걸고 나를 내쫓더니 오늘은 또 뭐라고? 책임비서가 어떤 어른이라고? 사람 금세를 치면 그냥 많은 금값이고 자네는 실꺽지밖에 안 돼. 응? 그래도 전쟁판에서 사귄 전우라고 오늘까지 버리지 않고 사람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뭐? 그런 친구는 나한테는 없다고? 그 말은 내 실수했수다. 난 가겠네. 내 다시 이런 집에 제 발로 찾아다니면 최지스러운 가게에서 아니, 녹해. 내 잘못했다지 않소. 잘못됐다. 이 아바이도. 참. 야, 이리와 함께. 오늘이 내 생일일세. 손녀가 차려준 생일상을 받고 보니 임자 생각이 나더군.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 기사장이 아닌가? 아바이, 내 죄를 졌수다. 아, 한 잔 묻게. 아, 여기 있네. 자, 어서. 이보게, 우필이. 내 오늘 책임비서한테서 자네 과거지사를 듣고 울었어. 아마 늙어지면은 눈물이 헤퍼지는 모양이지. 아바이도 참, 갑자기 옛날 얘기. 쓰다. 자네 아버지는 외농공사판에서 돌에 깔려 죽고 자네 애민 혼자 살 수 없어 자네를 버리고 어디론가 종시 떠나가 버렸다면서? 예. 임자의 친어머니는 박우필이를 돌대처럼 버렸지만 우리 수령님은 자네를 안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대학교를 졸업시켜 오늘은 나라의 큰 간부로 내세워 주셨어. 아바이. 근데 자네는 지가 잘난 것처럼 우쭐렁대거든. 어? 자넨 친구의 신세가 부문 있지 않으면서도 제 운명을 건져주고 인생을 키워준 당의 은덕은 당초 잊었거든. 정말 의리가 없는 녀석이 됐어. 책임비선 이게 가슴이 아파서 그러는 거야. 아바이, 내 진짜 배은망덕 해수다. 알면 됐네. 됐어. 자, 한 잔 들라고. 자. 자, 빨리요. 에이, 손들아. 너 왜 참가한다? 군당 확대 집행위원회에 참가하래요. 뭐? 군당 확대 집행위원회? 예. 동무들, 최관배 동지는 근 40여 년을 일편단심 혁명에 한몸 바쳐온 우리 당의 귀중한 혁명가입니다. 해방 직후 세조국 건설 시기부터 조국 해방전쟁의 그 준엄한 시기를 거쳐 전후 그 어려운 나날에도 당과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왔으며 오늘 사회주의 건설 시기까지 단 하루의 드팀도 없이 잘 싸워온 훌륭한 노당원입니다. 최관배 아버님. 예. 아버님. 군당 집행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최관배 동지를
발전소 열직장 고문으로 사업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내가 고문이라고? 예, 아버님. 젊은 사람들을 잘 키워주십시오. 축하합니다. 아버님, 축하합니다. 방금 떠났대요. 기사장 동지. 탄광에서 방금 떠났답니다. 탄광에서? 예. 뭐가 떠났대? 2,000톤을 실은 저 차가 여기로 떠났다고 방금 전화가 왔답니다. 2,000톤을 실은 저 차가 여기로 떠났다고? 예. 지배인 동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배인 동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기사장 동무. 지배인 동무는 언젠가 괴로울 때 우는 건 속물이고 기쁠 때 우는 사람만이 진짜 사내라고 하더니 오늘 한번 실컷 울어보시오. 지배인 동무 날 욕해줘. 아니요. 앞으로 제발 때리지나 마시오. 책임져 동지! 책임져 동지! 왜 그러? 책임져 동지! 조마로가 어떻게 됐단 말이오?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아니 불길이 넘어간단 말이오? 예, 걸리기는커녕 포를 날아서 넘어갑니다. 아니 그럼 조마로가 성공됐단 말이오? 예. 책임비서 동무 이런 걸 두고 선거이라고 하지요. 그럼 성공이란 말이지? 비서동무, 대동무 정말 큰일을 했어. 책임비서 동지 큰일을 했단 말이오. 아니 보십시오. 여러분, 용산의 탄부들은 2,000톤을 증산하고 발전소 노동계급이 조마로를 성공시켰습니다. 이제는 당에서 한시름 놓게 됐군. 당에서. 세월이 가도 하나의 마음